여러분, 드라마 카지노 한참 요즘 유행하죠. 거기에 차무식이 나왔던 그 정보사, 그 어마무시한 정보사의 어느 상사의 엄청난 일탈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무식이가 다녔던 그 배경 1980년대와 동일한 시기에 제가 그 엄청난 그 정보사 상사와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님, 황상사님인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듣긴 들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차무식이가 얘기하는 정보사와 그 드라마 속의 얘기와 약간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정보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부대였는지 군인이었는지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죠. 1980년대 하면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잡을 때잖아요. 군사정권.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엄청난 사건. 1983년에 버마 아웅산의 폭탄 테러 사건이 납니다. 그 배우가 누구죠? 북한입니다. 그때 저희 그 장관, 차관 엄청 많이 돌아가셨죠. 전두환 대통령은 간발의 차로 늦게 도착해서 아웅산 묘소를 늦게 도착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 아비규환이 내가 다 죽고 아비규환에서 돌아와서 이 전두환 정권, 전두환 군인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를 다짐하겠죠. 복수를 다짐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정보사 이미 그 전에도 실미도나 뭐 이런 곳에서 박정희 정권 때도 실미도나 이런 북파 공작원이 있었지만 전두환 때 아마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 이후로 아마 이 북파 공작원 정보사가 더 많이 강력해지지 않고 북파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1980년대 군번입니다. 그 엄청난 시기에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런 부대를 많이 만났는데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제일 무서운 부대가 보안부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보안부대보다 더 무서운 게 정보사였습니다. 정보사는 이제 말 그대로 정보 활동을 수집하는 게 목적인데 국내는 어떤 거를 했냐면 그 당시가 이제 데모 엄청 대학가 데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정권을 외치면서 민주화 독재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학마다 매일 데모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사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군인들이 정보사 군인들은 그때는 머리가 그냥 장발 똑같아요. 80년대 장발 대학생과 똑같았습니다. 사복 입고 다니고 그래서 대학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공작 활동, 북파 공작 활동 이렇게 크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야전사령부가 있어요. 상군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 큰 야전사령부 거기에 복제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복제관을 근무하면서 상군사령부 예하 부대에 많은 군인들을 접할 수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정보사도 가끔씩 왔는데 황상사님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거의 이분은 눈매를 보면은 살기가 가득합니다. 함부로 뭐 말을 못 걸 정도로 그렇게 덩치는 큰 건 아닌데 진짜 살기가 가득합니다. 살기가 딱 눈매를 딱 보면 살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회관을 찾아오는 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떡이 돼서 찾아와요. 떡이 돼서 사람이 뭡니까? 술 취하면 숨겨야 될 말도 막 꺼내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극비나 대비 같은 그런 얘기를 정보사의 활동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카지노 드라마의 차무식 같은 경우는 정보사 했을 때 북한의 북파 공작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 황산사님은 가끔씩 한번 와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재밌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의 뭐 영화고 이걸 반신반의합니다. 이걸 믿어도 되는지. 그중에 제일 쇼킹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은 항상 칼을 2자를 갖고 다녀요. 총은 못 갖고 다닙니다. 이 국내 이렇게도 총은 못 갖고 다니는데 칼을 항상 2자로 갖고 해요. 이
발에 하나 차고 하나는 옆구리에 항상 하나 차고 두 개씩 갖고 다닙니다. 칼이 되게 크지도 않아요. 발에 잘 크지 않고 이것도 크지도 않은데 딱 봐도 그냥 뭐 단단한 그런 군인 전용 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딱 두 자리 탁 차고 다니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술이 떡이 돼서 봐요. 솔직히 뭐 떡이 되니까 저는 뭐 일개 뭐 사병이었고 거기는 내 상사 장교 이런 출신이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듣죠. 그 다음에 또 뭐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워낙 살벌하기 때문에 얼굴 자체 그냥 눈에서 그냥 살기가 득내하기 때문에 막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 하나는 북한을 3번을 넘어갔다 왔다는 거야. 3번을 넘어갔다 왔는데 어떻게 넘어가냐.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이 어디입니까?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평양이 더 가깝습니다. 서울보다. 백령도에서 직선거리 재면 평양이 더 가깝습니다. 서울보다. 그만큼 백령도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백령도는 진짜 빡센 해병대, 제일 빡센 해병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여태서 터지다 하면 아마 백령도에서부터 아마 밀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는 자기 일단 백령도로 가서 야밤에 그냥 수영으로 잠수 수영으로 그냥 북한 땅까지 간다고 합니다. 백령도 출발해서 그 야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80년대 한 3년 4년 제가 88년 7년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에 아마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뭐 말을 한 것 같아요. 보복이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정보 수집차 북한을 갔다 온다 얘기하는데 백령도에서 잠수를 해가지고 북한 땅에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자세한 정보 활동 얘기는 안 합니다. 거의 평양 근처까지 갔었단 얘기까지 합니다. 거의 평양 근처까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우리나라가 1968년대 김신조 일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간첩들이. 청와대 뒤까지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가 평양까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왔다. 그게 그 유명한 정보사 북파 공작원들이다. 자, 거기까지 가다 보면 뭐 암만한 위험이 안 닥칠 수가 없겠죠. 북한에서 되는 간첩 김신조 일당도 많이 내려서 우리한테 걸려서 거의 죽고 김신조 한 명만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가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들어주고 뭐 극비상은 아무리 술 취해도 최고의 극비는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근데 딱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갔다 와서 소위 말하는 제거를 하기 위해서 뭐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길을 잘라 갖고 온다. 그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길을 잘라온다. 그 당시에 길을 잘라왔는데 뭐 몇 개를 잘라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몇 개 잘라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활동을 한 게 정보사였습니다. 지금은 정보사가 HID 뭐 707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냥 정보사 부대 하면은 우리 굳는 일들은 다 하니까 쟤네들은 건들면 안 된다.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 소위 말인 살인 면허까지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예. 정보사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데 그냥 뭐 딱 보면 정보사 부대고 일단은 특수 훈련 많이 1년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특수 훈련 받을 때 거의 낙오하고 그 당시는 훈련 받다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 받는. 지금도 아마 정보사 HID나 뭐 이런 정보 부대들은 진짜 힘들게 훈련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황상사님이 가장 큰 일탈, 그 정보사 북한 공작 갔다 오는 건 그 양반의 임무고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한 일탈은 아무래도 뭐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항상 좋아해서 올 때마다 뭐 여자가 바뀌더라고요. 뭐 그런 일탈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뭐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하고 매일 죽음과 직면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위험을 느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걸 뭐 그 당시는 뭐 풀 방법이 술과 뭐 여자 군인이니까 뭐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참 애처롭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하는 한마디가 참 겉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보면 살기가 등등하지만 말할 때 진짜 술이 취해가지고 말할 때는
사람에게 내면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참 외로운 거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거는 우리 특수부대 장병들 진짜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자, 오늘은 이렇게 정보사, 우리나라의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부대 정보사들이 위험한 임무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카지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또 카지노 딜러들, 카지노 근무 직원들의 일탈, 진짜 이건 쇼킹합니다. 영화의 첩보 영화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진짜 경험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지노 딜러들의 일탈에 대해서 재밌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